안녕하십니까.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조동찬의 오픈 테이블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안과 전문의 선생님 모시고 눈에 백내장, 망막질환 이런 거 한다고 예고가 나왔는데 실은 오늘 본격 주제는 노안이고요. 노안에 대한 모든 것 준비했고요. 그런데 백내장과 망막질환 궁금하신 것, 그 외에 눈과 관련된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한양대 융합의과학 특임전문교수 조동찬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초대 손님은 연세보건과 이성준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성준입니다. 네, 안과 전문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안과 전문의 선생님이 안경을 쓰시면 늘 질문을 받잖아요. 왜 안경을 쓰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질문 많이 받죠. 네. 그래서 항상 왜 라식 라섹 수술이 한참 붐이 네, 많이 그렇죠. 일었고요. 수술을 현재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아마 저는 라식 라섹이 전공이 아니라서 수술을 하지는 않는데 네. 보통 수술을 하는 안과 선생님들은 다 받았죠. 네, 본인이 수술을 안 받고 수술을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죠. 저는 이제 안 받는 이유가 저는 눈이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수술을 안 하고 지내고 있고요. 이게 오늘 주제와랑도 연관이 있는데 네. 이게 수술을 안 하면 노안에서는 이점이 있거든요.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실은 저는 이성준 원장님이랑 지금 얼마나 됐죠? 거의 20년이 정도 넘었는데, 그런데 저의 사실은 안과 주치예요. 저희 가족. 그 다음에 제 친정 SBS 기자들도 진짜 많이 다니죠. 네, 많이 오시죠. 네. 그런데 저도 젊었을 때 이제 라식 라섹 이렇게 해달라고 상담을 받으면 말리셨어요. 그렇죠? 왜 말리셨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일단 뭐가 얇아서 잘 안 되고, 그리고 이럴 경우에 제가 각막을 깎아내면 그 노안이 빨리 온다. 노안한테 훨씬 힘들어진다. 이래서 그냥 하지 말고 안경 써라. 근데 안경도 쓰지 마라.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럼 본격 주제. 이게 지금 오늘 노안은 뭐냐면요. 저도 노안에 대한 보도를 자주 최근까지 했었는데 저도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저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한번 이제 노안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해 주시겠지만 노안이 뭐예요? 그래서 이거 왜 가까이가 주로는 잘 안 네. 보이기 시작하는 네. 증상을 제일 기본적인 노안 증상으로 잘 알고 계시고 환자분들도 오셔서 제일 호소하는 증상이 그거죠. 네. 요새 핸드폰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한다. 네. 책이 글자가 잘 안 보인다. 네. 그래서 노안이라고 표현돼 있고 이게 보시면 프레스바이오피아로 영어로 돼 있지만 이게 이제 어원은 그리스 어원인데 이제 프레스바이오가 노인이란 뜻이고요. 네. OPS가 이제 사람이란 뜻이고요. 네. IA는 그냥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네. 결국 늙은 사람한테 오는 거 눈에 OP가 눈이고요. OPS가 눈이란 뜻이라서 그걸 해석하다 보니까 노안이라고 돼 있긴 한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너무 용어가 아닌가. 맞아요. 지금 되게 뭐냐면 기분이 나쁘죠. 기분 되게 나빠요. 제가 노안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중년안, 예? 그렇죠. 청년안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네. 그래서 저희 한국의 학회에서도 그런 용어를 좀 개정한다든지 네. 그런 노력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나중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원리적으로 볼 때 굳이 노안이라 안 하고 환자한테 조절 저하, 조절의 저하, 기능 저하 네. 이런 쪽으로 그냥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좀 기분도 덜 나쁘신 것 같습니다. 노안이라고 왠지 40대 초반에 노안이라 그러면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우리 팔과 무릎 이런 거 많이 쓰면 관절염 뻑뻑해지듯이 눈에도 그냥 그런 거 그냥 퇴행성 변화 아닌가. 많이 써서. 그럼요. 정상적인데 네. 의외로 근데 좀 빨리 오거든요. 네, 40대 그렇죠. 초반부터 오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노안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요. 표현이 좀 그렇고 네. 조절 장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사실 되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보니까 지금 50대나 60대는 100% 오는 거라면 거의. 그럼요. 거기 장애를 붙이는 게 맞나 싶기도 해요. 그럼요. 정상적인 과정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들어가 볼까요? 네, 예. 잘 나온 사진인가요? 네. 이거 프로필 사진을 어디서 한번 찍어가지고 네. 사진이 하나 근데 있어서 궁금한 넣어봤습니다. 게 이런 프로필 사진을 저는 제가 회사에서 SBS에서 찍어본 적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프로필 사진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아 이것도 저도 제가 돈 내고 찍은 건 아니고. 아 그래요? 이건 제가 지금 대한안과의사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아. 저희 의사회에서 매년 회기가 바뀔 때 이렇게 전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네. 출장으로 이렇게 한 번씩 와, 찍어주는 서비스가 네, 있습니다. 좋네요. 제가 안과 그때 의사회. 찍었던 네. 사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볼까요? 오늘 다룰 내용 말씀해 주시죠. 크게 일단 뭐 그냥 말을 할 수는 없어서 제가 큰 가닥을 좀 잡아놨고요. 오늘은 일단 뭐 기본 개념은 다 노안에 대한 내용이고요. 노안이 네. 어떤 것이고 증상이 어떻고 네. 그다음에 치료의 방법은 어떤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원인, 기전, 그다음에 최신의 치료 방법 중에서 네. 안경을 쓰거나 안약을 쓰거나 수술적인 방법. 특히 요새 아마 기사에 많이 나서 그 노안 안약, 맞아요. 노안 해결 맞아요. 이런 기사들이 많아서 안약으로 노안 해결. 그렇죠.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서 제가 맞아요. 어떤 원리고 어떤 안약들이 소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네. 합니다. 잠깐만 질문 먼저 할게요. 오영도님이 우리 이제 대단한 애청자신데 원장님 저 만 61세는 언젠가부터 눈에 인공 눈물을 넣을 때 초점이 안 맞아서 눈을 자꾸 찌르네요. 아 인공 눈물을 넣으실 때 이게 찌르신다는구나. 오른쪽 눈 비문증도 심해졌고 광시증도 심해졌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것 좀 알려주세요. 비문증은 고칠 수 없다는데 덜하게 하는 방법이라도 알려주세요. 그 비문증이란 증상이 되게 흔한 증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문증이 우리 흔히 눈앞에 네. 날파리증이라고도 네. 하고 이게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머리카락처럼 보이기도 하고 벌레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노화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제일 흔하고요. 네. 그래서 일부 네. 한 열에 한 명 정도는 검사를 하면 이제 망막이나 다른 신경 이상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광시증도 그런 거에 같이 동반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급격히 생겼다라면 네. 혹시 망막이나 시신경 이상이 없는지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보는 게 좋고. 오영도님이 최근에 이게 갑자기 생긴 거라면 망막 질환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 검사를 하시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확인을 했는데 그런 질환이 아니고 단순 네. 비문증이다. 네. 그러면 말 그대로 고칠 수는 없는데 이제 이게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 안쪽에 찌꺼기 같은 게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면 수술적으로 들어가서 그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 가능하지만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둬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니까.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서 대부분 초기에 이제 비문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엄청 불편해하세요. 나 이러고 어떻게 사냐 평생. 하지만 이게 좋아지는 것보다는 사람이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외과시니까 알겠지만 이게 약간 뉴럴 어댑테이션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보이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안 보이는 것처럼 신경을 안 그렇죠. 쓰게 되죠. 그래서 그냥 계속 지시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점점 대부분 나 못 살아 하시는 분들 결국 6개월 1년 지나서 오실 때는 이제 적응해서 괜찮아요 하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괜찮으시면 마음 편하게 지내시면 좀 적응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하나 할까요, 원장님? 어두운 빛에서 핸드폰을 보면 노안이 심해질 수 있나요? 둘 다 좀 안 좋은 습관이긴 한데요. 어두운 데서 보는 거, 그다음에 핸드폰뿐만 아니라 근거리 작업은 다 똑같습니다. 책을 본다거나 그런 거는 다 안 좋고요. 이게 특히 원리상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까이 볼 때는 수정체가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말 그대로 우리 근육으로 치면 힘을 꽉 주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이완을 하지 않고 수축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 상태로 계속 있다면 힘들겠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거리 작업을 오래 하게 되면 특히 초점 맺는 기능들이 더 빨리 피로해지기 때문에 좋은 습관은 아니고요. 좀 밝은 데서 좀 멀리 보고 핸드폰은 오래 보는 습관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노안이 온 저로서는 이제 가까이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고 봐야 봐지는 건데. 그렇죠. 네. 가까이 볼 수 있는 게 저는 부럽기도 하네요. 아마 저희처럼 근시가 있는 사람들이 안경을 벗고 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안이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잘 못 맺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조절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accommodation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근거리에 초점을 못 맺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상적인 생리적 노화 변화에 가깝고요. 네. 이거는 뭐 누가 생기고 안 생기고 아니고 나이가 들면 거의 다 생긴다. 네. 다 생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유병률은 뭐 보나마죠. 이제 보통 시작 네. 나이가 한 40세 정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시작합니다. 노안이라는 이 말이 잘못됐다는 그렇죠. 거예요. 뭐 중년암이나 조절 지금 장애 60대 이렇게. 이상이면 뭐 거의 뭐 50세부터 거의 전원 발생인데 그렇죠. 요즘 50세가 누가 노인입니까? 청년이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한번 바꿔야 태안 될 것 같아요. 안과 의사회에서 좀 이거 적극적으로 좀 그러니까요. 좀 예, 공식 해주세요. 예. 용어를 좀 바꿔보든지 해야 될것 너무 같습니다. 기분 나빠요.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안이에요 하는 순간 막 이렇게 막 짜증이 나요. 뭐야 맞습니다. 지금 하면서. 그래서 제가 환자들 할 때 노안보다 뭐 그냥 조절 장애가 좀 네. 오셨네. 조절 기능이 좀 떨어지신 거예요. 뭐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절이라는 거는 우리 뒤에 눈의 구조에 보면 네. 눈 앞쪽에 이제 수정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백내장이랑도 연관이 되는데 네. 이제 수정체가 이렇게 두꺼워졌다 얇아졌다를 하면서 초점 조절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수정체가 저희가 태어날 때는 되게 탄성이 많고 말랑말랑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네. 그게 두꺼워졌다 얇아졌다를 잘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주변에 모양체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걔가 수축을 하면 두꺼워지면서 초점을 가까이 맺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굴절이 증가하고 근거리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조절이라는 개념인데요. 네. 이제 노안이 오게 되면 다음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수정체입니다. 수정체고. 렌즈에 해당하는 그렇죠. 거죠. 카메라 여기 렌즈. 빛이 들어가면 여기 앞에 각막이라는 게 있고요. 네. 여기서 빛을 한번 꺾어주고. 네. 요 각막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막 라섹할 때 깎는 게 그렇죠. 여기죠. 그렇죠. 각막은 요 겉에를 이제 깎는 거고 거기를 지나고 나면 요 수정체 여기를 요게 통과하고요.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얇아졌다. 막 이렇게 해가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젊었을 때가 아니라 노안이 아닐 때는 네네. 그게 자주자주 해서 이제 먼 것 가까운 거 잘 보는데 그렇죠. 요게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네. 특히 그래서 두꺼워지는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두꺼워지는 게 가까운 거 보려고 두꺼워지는 게 잘 안 되는 볼록 거죠. 렌즈처럼 두꺼워져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그게 잘 안 돼서 실제로는 가까운 거를 불편하게 느끼지만 실제로 멀리도 떨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가까이를 아까 그 핸드폰 보는 것처럼 가까이를 너무, 오래 보다가 멀리 탁 보면 얘가 얇아지면서 초점을 딱 맺어줘야 되는데 그 기능도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두꺼워지는데 얘가 얇아지지도 않아가지고 그렇죠. 먼 것도 안 보이고 가까이도 가까운 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멀리가 요새 잘 안 보여요. 시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봐서 무슨 백내장이나 다른 질환이 없고 네. 이거는 나이 드셔서 이제 노안 증상이 조금 온 겁니다라고 네. 하면 다 의아하시죠. 난 가까이 말고 멀리가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네. 얘기하시지만 그것도 일종의 노안의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가까운 것만 안 보이는 게 대부분 노안 첫 적이지만 네. 나중에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인다. 그렇죠. 책을 오래 보다가 멀리 TV를 딱 보면 초점이 안 맞아요. 네. 한참 네. 보고 있어야 초점이 네. 싹 맞아 들어가죠. 그것도 네. 이제 노안의 증상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가운데 있는 이 수정체가 원래 말랑말랑하게 탄성이 네. 좋아야 되는데 네. 나이가 들면 얘가 딱딱해집니다. 그걸 그렇죠. 수정체 경화라고 네.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조절을 잘 못하게 되는 네. 거고 그다음에 요 주변에 있는 근육도 영향을 주거든요. 네. 얘를 요거를 당겨주는. 수정체를 얘가 들렸다 두껍게. 뭐 했다 그렇죠. 요 근육들이 있을 텐데 네, 걔도 요놈들도 이제 약간 좀 기능이 떨어지니까 네.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네, 결국은 두껍게 수정체가 만들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질문 같습니다. 하나 또 받게. 양희 집사 3번 3 저는 뇌종양 판정으로 좌한 시야가 줄었는데 이것도 치유가 가능할까요? 시야 검사 결과 이거 뇌종양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뇌하수체 종양 같은데 그렇죠. 전문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수술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뇌하수체 종양은 대부분 양성이니까 거기에 어떤 기능 예를 들면 얘가 이제 뭐 그 유축 분비 호르몬 아니면 성장 호르몬 여러 호르몬을 분비하면 보통은 이제 수술을 권하는데 수술을 권유받지 않으셨다면 그런 기능을 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게 시야를 좀 줄이겠다. 그러면 시야를 줄이는 것도 심하면 수술의 이유는 되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신경이 완전히 훼손되기 전이라면 그걸 제거하면 시야가 다시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신경이 어느 정도 손상된 상태라면 제거한다고 해도 안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보통은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일 흔한 시야 장애를 일으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뇌하수체 종류고요. 네. 얘가 이제 커지면서 시신경을 누르면 네. 시야가 망가지고요. 아니면 이제 저희 후두부 쪽에 시야를 담당하는 우리 네.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있죠. 예. 그쪽에 영향을 줘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떨어질 수 있어서 만약에 뭐 수술을 받았든 안 받았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시신경의 손상을 좀 받은 상태다. 네. 시신경 루트에 회로에 그러면 이게 좋아지기는 쉽진 않습니다. 물론 네. 만약에 초기에 눌렸다가 초기에 빨리 수술해서 네. 없앴다면 네. 초기에는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네. 보통 6개월 뭐 1년 지나면서 네. 더 회복할 수 있지만 시간이 좀 오래 지났다면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4월에 수술 예정이시군요. 아, 그렇군요. 4월이면 3월이니까 다음 달에 수술 받으시는 건데, 근데 보통 아주 시신경이 좀 위험하다 싶으시면 되게 서둘러 주셨을 거고 괜찮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이게 장담할 수 없지만 수술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는 좁아졌던 시야가 갑자기는 아니더라도 서서히 좋아질 테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네. 보통 수술하고 계속 시야 아마 결과를 추적 관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좋아지는지 아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진도를 한번 나가볼까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령에 따른 조절력 감소. 저희가 왜 우리 D라고 적혀 네. 있는 게 저희가 흔히 왜 디옵터 네,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예. 불전력의 단위거든요. 네. 그래서 어릴 때 태어나서는 그 청소년 때는 13디옵터니까 이게 네. 숫자가 높을수록 네. 힘이 좋다는 뜻입니다. 네. 불전력이 되게 좋은데 40대가 되면 벌써 절반 이하로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근데 눈은 다른 신체 기관에 비해서 진짜 빨리 이 퇴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눈이 하루 종일 쓰잖아요. 하루 종일 쓰고. 아니, 뭐 다른 건 뭐 하루 종일 안 쓰나요? 아, 그래도 우리 뇌도- 앉아 있으면 다리를 안 쓰죠. 뇌도 하루 종일 쓰고 눈 너무 좀 그런 것 또 같아. 되게 예민한 조직이죠. 예. 예민한 조직이고. 그러네요. 지금 50대, 60대 되면 이게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이게 예. 훅 떨어지죠. 훅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40대 보면 주로 느끼시는 게 이제 주로 많이 보는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볼 때 핸드폰 볼 때 잘 안 보이기 시작한다. 카톡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한다. 네. 이런 게 제일 주 증상이고요. 네. 이제 더 지나서 50대, 60대가 되면 이제 거의 60대는 거의 조절력이 거의 없어지는 시기에 이르거든요. 이제 60대는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뭐라도 써야겠네요. 그렇죠. 저는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운전할 때만 안경을 쓰고 보통은 안 하는데 이제 운전할 때 안경을 쓸 때가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렇게 안경을 쓰면 이게 표지판은 잘 보이는데 내비게이션이 안 보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볼 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야 되고. 맞습니다. 아우 불편해요. 그래서 쉽지 않죠. 뭐 저도 이제 몇 년 전부터 느끼기 시작해서 되게 불편합니다. 예.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책을 많이 보거나 특히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빨리 느끼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사람 이런 경우들 많아요. 왜 40대 50대 됐는데 야 나는 책 핸드폰 안경 안 쓰고 너무 잘 보는데 난 눈이 너무 좋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돋보기라는 걸 아예 안 쓰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원래 근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얇은 사람들이구나. 그렇죠. 원래 저희처럼 왜 안경 쓰는 근시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가까이 볼 때 안경을 왜 벗고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보통 사람들 안경 안 쓰는 사람들이 돋보기를 쓰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가까이 잘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멀리 가까이를 둘 다 안경 안 쓰고 잘 본다. 그러면 눈이 좋은 거 인정. 인정. 하지만 가까이는 잘 보지만 멀리는 잘 안 보인다. 그러면 근시가 있는 거죠. 근시가 있는 거다. 그래서 노안은 온 거지만 네. 실제로 안경을 안 쓰고 가까이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근거리가 잘 안 보이고 네. 그다음에 어두우면은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밝은 조명을 하게 되고요. 네. 또 오래 보면 이 조절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점이 잘 안 맞잖아요. 네. 그럼 초점을 맺으려고 계속 애를 쓰다 보면 눈에 피로가 빨리 오고 두통 같은 증상도 오게 그럴 되고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거리 작업을 하는 일들이 요새 많잖아요. 네. 그런 일상 기능에도 저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사진도 있지만 이렇게 보이죠, 글자가. 네. 이렇게 흐려서 흐려 보이죠. 초점이 안 맞고. 초점이 안 맞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노안처럼 보이지만 다른 원인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그냥 표현은 이런 거죠. 그냥
침침해요. 네, 침침해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예. 그러지만 그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눈 중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노안도 있지만 네. 그 외에 그냥 단순한 건성안이나 이 눈물막의 불안정, 네. 이 눈 표면에 이제 눈물이 있죠. 네. 그게 불안정한 건성안도 상이 흐려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저희 흔히 아는 질환 중에서 이제 그럼 건성안일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하면 이거 뭐 인공 눈물도 넣고 인공 눈물 넣어가지고 아니 확 가까운 거 잘 보이고 그러면 아이가 노안이 아니네. 그렇죠. 그런 특히 거네요, 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왜 증상이 왔다 갔다 하는 증상. 네. 이렇게 가까이 봤는데 어떨 땐 잘 보이는데 보이고 안 어떨 땐 또 안 보이고. 보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증상. 노안이면 이제 그게 늘 안 보이는데 그렇죠. 이 건성아님은 잘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그렇죠. 그런 증상들은 보통 또 노안 초기에는 뭐 그럴 수 있긴 하지만 네. 다른 원인이 있을 수 네. 있고요. 또 제일 대표적인 질환 중에 이제 백내장이 있죠. 네. 그래서 백내장 자체로도 이제 가까이가 잘 안 보이거나 흐려질 수 있고. 네.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이제 백내장의 형태에 따라서 네. 백내장이 오히려 심해지면서 가까이가 잘 보이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여기 적혀 있지만 핵경화성 백내장이라는 건 가운데 부분이 네. 이제 백내장이 심해지면 초점이 일시적으로 가까이 잘 맺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막 80 넘으셔서 백내장이 심해지셨어요. 이제 뭐 수술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야 무슨 소리야? 나 가까운 거 나 아직 바느질도 그냥 맨눈으로 다 빼는데 이렇게 막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백내장이 심해지면서 근거리에 초점이 잘 맺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어르신 멀리도 잘 보이시냐라고 네. 물어보면 멀리는 잘 못 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굴절 이상 변화. 저희 뭐 눈이 굴절 이상이라는 게 뭐 안경은 다 사람마다 도수가 다르잖아요. 네. 뭐 우리 흔히 근시, 원시, 난시 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굴절 이상, 난시가 안경이 잘 안 맞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이제 초점이 잘 안 맞거나 그런 걸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문제로 우리 뭐 사시 이런 네.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네. 우리 눈이 두 개니까 뭘 보려면 정렬이 맞아야 되죠. 네. 딱 맞아야 되는데 틀어진 게 사시거든요. 양쪽에 정렬이 틀어진 건데 그러면 글씨가 겹쳐 보이거나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른 안과적 질환들도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다면 안과에 와서 이제 원인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또 질문 온 것 좀 받고 갈게요. 네. 38에 백내장 한쪽 눈에 발견하여 38? 38살에 그러셨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1년 가까이 추적 관찰 중입니다. 인공렌즈 삽입술과 동일한 수술이라고 병원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으나 심란합니다. 아유, 그렇겠네요. 다른 질환과 관련이 있을까 걱정해요. 노안이 오면 수술하는 게 좋을까요? 좋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백내장이 대부분 그 노인성 질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화가 와서 나이 들어서 생기지만 백내장도 여러 가지 원인이나 또 빨리 오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30, 40대에도 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네. 그래서 38세시면 좀 빨리 오신 편이죠. 네. 그래서 노안이 오면 수술하는 게 좋을까 보다도 백내장이 심해지게 되면 네. 노안이 문제가 아니라 멀리 가까이가 다 안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노안이 문제가 아니고 멀리 시력도 떨어지고 가까이 시력도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다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행을 해서 수술을 할 정도의 시력 저하가 생긴다면 당연히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 대신 이제 빠른 저렇게 젊은 나이에 수술을 받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말 그대로 노안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노안이라는 게 수정체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수정체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초점 조절하는 게 잘 안 돼서 생기는 게 노안인데 백내장 수술 과정을 보시면 백내장 수술은 본인의 수정체를 수술적으로 제거하거든요. 그다음에 인공 수정체라고 인공 렌즈를 넣게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인공 수정체는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통적으로 저희가 하는 수술은 단초점, 요새 뭐 다초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안경은 초점이 원래 기본적으로 한 군데 맺죠.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해서 단초점 렌즈를 넣게 되면 노안 기준으로 보면 노안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100%로 바로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단초점 렌즈를 하면.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65세 노안이 다 진행된 상태에서 백내장 수술 받으면 그땐 이미 노안이 다 와 있는 상태니까 상관이 없고. 그렇죠. 원래 돋보기를 쓰고 보시던 분이니까 백내장 수술하고 똑같이 돋보기를 쓰고 보시는 거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 이렇게 노안이 전혀 없는 나이대에서 수술을 딱 해서 단초점 수술을 딱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딱 보는 가까이 핸드폰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노안이 오게 되는 이런 네. 결과라서 그래서 뭐 사람마다 좀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네. 이렇게 좀 젊은 나이 때 백내장이 와서 수술하는 경우는 요새 흔히 얘기하는 이제 노안 다초점 수술 네. 이런 거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공 렌즈 삽입술인데 젊은 나이에서 하실 거면 다초점 렌즈,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원시 안경, 근시 안경 이런 게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추적 관찰 중이라니까 아직까지는 심하지 않으시는 거니까 굳이 심하지 않으시는데 백내장 수술을 서두르실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백내장 수술은 우리 다른 질환이 무슨 질환 대부분의 질환들이 뭐 조기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면 좋은 질환들이 있잖아요. 네. 백내장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백내장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좋은 질환이 아니랍니다. 적당할 때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할 때. 그러니까 내가 백내장 때문에 내 시야가 불편할 때까지 그냥 받지 마시다가. 그렇죠. 특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 젊은 나이 때는 노안이 없는 상태라서 수술을 하게 되면 노안 증상을 바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 고려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위에 인공렌즈 삽입술과 동일한 수술이라고 했는데 이게 엄밀하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왜 라식, 라섹 받으면서 렌즈 삽입술 요새 이런 거를 같이 하죠. 눈 나쁜 사람들이. 그거는 아까 눈 구조에서 추가로 렌즈를 하나 더 넣는 거고요. 백내장 수술은 기존 본인 수정체를 교체하는 거니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좀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백내장 수술은 최대한 천천히 해라. 이거 불편 없으면 굳이? 물론 그 전제는 이게 천천히 하는, 그러니까 또 예전에 어르신들이 야 백내장은 묵혔다가 거의 안 보일 때까지 막 뒀다 해야 돼 막 이런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제가 적절할 때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심하지도 않고 너무 심하지 않을 때 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심할 때까지 두면 또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적절히 심할 때 이제 평가해서 수술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리찌의 리찌님의 질문은 저희가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원장님, 제가 근시가 심해져 늘 안경을 썼는데 최근 노안이 심해서 수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요. 그 얘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조금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안은 뭐 진단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노안 정도가 심해지겠죠. 그에 따라서 돋보기 도수도 올라가고 뭐 제일 흔히 교정하는 방법이 안경이니까요. 돋보기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대신 이제 안경에 대해서도 좀 설명할 게 있는데 안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안경도 이제 개개인으로 다 다릅니다.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는 일이나 생활 패턴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맨날 글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운전을 해서 멀리를 주로 봐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강의를 해서 멀리 가까이를 왔다 갔다 봐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직업이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안경의 종류나 도수를 정하는 것도 다 맞춰서 해야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안경이나 이런 거를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동반 질환들도 당연히 같이 평가해야 되고요. 그래서 크게 노안을 치료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이걸 어떻게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을지의 관념에서 본다면 제일 편한 게, 제일 흔하게 쓰는 게 안경이죠. 안경을 쓰면 뭐 제일 정확하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제일 기본적인 수단이고요. 그리고 물릴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그렇죠. 뭐 언제든지 가역적이죠. 뭐 비가역적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안경 또 쓰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눈 나빠서 요새 컨택트 렌즈 끼시는 분들은 많고. 그래서 컨택트 렌즈로도 할 수 있고요. 뭐 요새는 이제 다초점 컨택트 렌즈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런 방법을 쓸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돼서 이제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약물적인 치료, 안약을 이용해서 노안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뭐 그래도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수술적인 시술로 치료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단계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요거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리찌님. 그래서 안경 아까 운전할 때만 쓴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노안이 몇 년 전부터 오기 시작해서 안경이 제가 한 3개쯤을 이렇게 막 쓰거든요. 이게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노안이 안 왔을 때는 단초점이라는 걸 쓰게 되죠. 네. 그래서 쓰다가 가까이 볼 때는 뭐 돋보기를 쓰고 뭐 네. 그렇게 단초점을 쓰게 되고 이중 초점, 상중 초점이라는 거는 네. 아마 예전에 어르신들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안경 중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예전에 많이 쓰셨죠. 네. 우리 뭐 교장 선생님, 네. 선생님들 네. 막 연세 드신 분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중 초점은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안경을 이렇게 보다가 초점이 네. 그 이중 초점으로 탁 넘어가는 순간 급격히 초점이 확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계단 아래로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갈 때 아래를 보잖아요. 그 초점을 딱 지나는 순간 어지러지라겠네. 초점이 계단 거리감이 그렇겠네. 확 달라져서 달라지니까. 잘못 이제 헛디디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새는 외모도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거 쓰고 있으면 너무 티나죠. 아, 나 노안 왔다. 이제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되게 싫어하시죠. 그래서 요새 이중사초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쓰고요. 그래서 네. 여기 세 번째 이제 누진 다초점이라는 걸 네. 많이 써요. 이거 제가 네. 쓰고 있는 게 이제 누진 다초점 렌즈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쓰기에는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제가 다초점을 쓰기 전에는 저도 가까이 볼 때 계속 이러고 봤죠. 이러고 보다가 썼다가 엄청 귀찮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근데 다초점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가까이 초점이 맺거든요. 그다음에 외관상 볼 때 다초점인지 일반 안경인지 티가 안 나잖아요. 예,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요새는 뭐 다초점 렌즈를 잘 많이 쓰고 있는데 대신 이게 적응이 좀 필요해요. 어떤 적응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저도 다초점을 저도 안과에 살아서 네. 많이 설명했지만 저도 노안에서 처음 다초점을 맞췄었는데 네.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히 왜냐하면 이게 초점이 이렇게 조금만 갈수록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 느낀 게 뭐냐면 운전을 하잖아요. 네. 운전을 해서 이제 백미러를 본다고 이렇게 딱 옆을 딱 보면 초점이 확 안 맞아요. 안 맞는 거니까 이게 고개를 돌려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옆으로 변늘질을 하면 초점이 확 안 맞아요. 예. 이렇게 막 그래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쓰고 다니냐 그랬는데 저는 한 3개월 정도 쓰니까 점점 적응이 되고요. 요새는 이제 이게 없으면 너무 불편해서 못 씁니다. 그래서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적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써볼 만하다. 그다음에 오피스 렌즈로 표현한 거는 이제 초점이 엄밀히 얘기하면 저희가 30-40cm 이렇게 가까이 보는 거랑 이렇게 컴퓨터나 이렇게 모니터 떨어져 보는 거랑 초점이 다르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초점이 다른 안경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모니터를 보시고 뭐 일을 하신다거나 그러면 모니터용 안경을 하나 따로 두시면 옆에 두셨다 그거 일할 때만 쓰시는 거죠. 옆에도. 그게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또 질문 왔으니까 노안경 끼면 아까 보이는데 지장이 없고 밤에 밖에서 빛 번짐만 불편한데 뭐 수술 권유합니다. 선생님이 시력이 0.4고 안 하고 있으면 아예 안 보이게 되는지요? 현재 나이가 68세시고요. 백내장이 좀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아마도. 근데 요거는 한번 시력이 0.4가 이제 그냥 나은 시력인지 아니면 안경을 써서 교정 시력인지는 좀 보긴 해야 되는데 교정 시력이라면 0.4면 꽤 떨어지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백내장이 보통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되게 안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저희가 보면 백내장 정도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제가 백내장 수술할 때 보통 기준 백내장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생기거든요. 연세 드시면 결국은 수술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볼 때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 백내장이 심한 정도를 파악하고요. 의학적으로 본인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둘 다 보고 이제 수술 시기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닌 씨는 저기 병원에서 그 두 가지를 보고 수술 시기를 적절히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68세시면 나이 아니라 교정 시력이 0.4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저기 시력이 꽤 떨어지셔서 아마 백내장이 상당 부분 진행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나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는 아마 백내장 수술을 하는 시기가 거의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됐고요. 다시 이제 계속 해볼까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렌즈, 컨택트 렌즈도 이제 많이 쓰죠. 그다음에 이 모노비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눈이 두 개니까 눈을 양쪽 초점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멀리를 잘 보게 만들고 얘는 볼록 렌즈, 얘는 오목 렌즈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양쪽을 다 다르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눈을 한쪽씩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같이 볼 때는 그러면 괜찮아요. 멀리 볼 때도 커버가 되고
가까이 볼 때도 안경 없이 보게 되고 이렇게 적응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렌즈 쓰는 분들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안경으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대신 이게 이제 적응하는지는 이제 민감도에 따라 달라요. 왜냐면 이게 뭐 할 때 뭐 당구 치거나 할 때 한쪽 눈 감고 막 하고 막 그렇죠. 그런 특이한 경우 말고 양쪽으로 같이 볼 때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있고. 아니면 요새는 이제 렌즈도 다초점 콘택트 렌즈가 있긴 한데 이게 편리성은 좋고요. 저도 이제 테스트하느라고 저도 한번 써봤는데 이게 또 불편한 게 있어요. 이게 좀 멀리 볼 때 시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멀리 볼 때 가까이는 좀 도움이 되는데. 아니 근데 전 이런 거 약간 이제 안경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처럼 눈 이렇게 돌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렌즈는 그냥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 다초점 안경이랑 렌즈나 우리 백내장 수술할 때 다초점 렌즈는 원리가 다 달라요. 달라서 근데 렌즈는 쓴 렌즈의 일부를 다 다르게 초점을 해놓은 거거든요. 사이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 대비감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빛 번짐이나 감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신 적응만 잘 하시는 분이라면 이것도 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렌즈를 주로 쓰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것 같아도 약간 다르네요, 원리가. 그러니까. 그렇죠. 다 다릅니다. 광학적 원리가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술입니다. 수술. 아까 우리 리찌님 잘 보고 계신가요? 제 노안 수술. 그 수술은 아까 그분은 왜 근시라고 하셨잖아요. 근시인데 노안 수술을 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저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시가 있으면 아마도 안경을 벗고 보면 가까이가 잘 보실 거거든요. 그렇다면 노안 수술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노안 수술이라는 개념은 뭐 안경을 일부러 써서 뭔가를 봐야 하거나 뭐 그런 경우는 노안 수술을 따로 하지만 그냥 안경 벗고 가까이가 잘 보이는데 수술적으로 뭔가 한다는 거는 뭐 근시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대부분 노안에는 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눈 나쁜 사람들이 가까이는 돋보기를 주로 안 쓰시죠. 안경 벗고 보니까. 그러면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대신 나는 멀리 가까이를 다 안경을 안 쓰고 지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면 뭐 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수술은 다시 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적 치료 노안은 다 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옛날부터 다 노력을 했겠죠. 많이 했었죠. 했는데 제일 첫 번째 예전에 많이 했던 수술은 이제 여기 첫 번째 각막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라식 이거 노안 수술 이거 얘기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에는 수도 없이 많았어요. 수도 없이. 맞습니다. 많이 한창 유행하면서 또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죠. 사장됐죠. 그러니까 라식으로 노안 수술한다는 건 지금 사장됐습니다. 이거 하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거든요. 일단 효과가 쭉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안은 계속 진행하죠. 진행하는데 그 수술할 시점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놓으면 대부분 효과가 더 노안이 진행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옛날 안경.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술해 놓은 게 옛날 안경이 돼 버리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수술을 해서 할 수 있느냐? 그건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효과가 좀 떨어지면서 요새 각막 기반 레이저 노안 수술은 거의 잘 안 하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라식 그 노안 수술은 안 한다 이제. 잘 안 합니다. 거의 퇴장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정체 기반 수술이죠.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의 수정체를 인공 렌즈로 교환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요새 왜 광고처럼 마치 뭐 노안 수술 뭐 이런 데 광고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인 수정체를 인공 수정체로 바꾸는 거거든요. 흔히 그냥 노안 수술이라고 하면 아까 질문하신 분처럼 그냥 인공 렌즈를 뭔가 삽입하는 과정, 본인 수정체를 없애는 거는 잘 모르고 삽입만 한다고 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백내장 수술처럼 본인 수정체를 없애고 넣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제는 그래서 백내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백내장이 있으면 어차피 내 수정체를 갈아야 되니까. 그렇죠. 수술 치료적으로 손실은 없는데 지금 나 백내장이 없고 내 인공 수정체로 카메라 렌즈로 멀쩡하게 잘 쓰고 있는 거를 딴 놈으로 하는 거니까. 굳이. 그러니까 어떤 놈이 내가 원래 쓰고 있던 렌즈가 좋을지 새 놈이 좋을지 알 수 없는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다른 질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수술이 만능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수술을 했을 때 당연히 예상치 못했던 불편한 감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질환이라서 꼭 해야 되는 치료라면 당연히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거지만
그럴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여기 대신 저기는 있는 경우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왜 눈 엄청 나쁘신 분들 있죠. 네. 완전 고도근시 네. 엄청 두꺼운 네. 안경 쓰시는 분들은 옛날부터 이거는 라식라서 이런 거 못 하거든요. 너무 네. 나쁘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기 이제 클리어 렌즈 익스트랙션이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백내장이 없어도 네. 렌즈를 교환해서 이제 도수를 조정하는 방법, 뭐 이런 경우 뭐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긴 하지만 아주 고도고시 네, 이렇게 두껍게 요즘에 네, 압축해서 네. 얇아진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경의 도수를 줄이기 위해서 백내장이 없는 인공 렌즈라도 해서 하는 어쨌든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 쓰고 시력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그렇죠. 하는 경우는 있지만 보통 그런 아주 고도 근시, 고고도 근시가 아닌 경우에는 실은 상당히 위험성이 따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고 이제 물론 의학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노안이 왔어요. 그러면 이 수술을 했을 때 효과가 없느냐? 당연히 효과가 있어요. 예, 그렇죠. 노안 수술을 해서 백내장 수술을 같이 하면 근거리를 못 보던 사람이 볼 수 있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선택은 할 수 있어요. 네. 대신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내가 어떤 수술을 받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거에서 충분히 숙지를 한 상태에서 내 선택이다. 예. 그러면 뭐 수술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거는 충분히 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해야 돼서 기본적으로는 백내장이 있는 경우에 노안 수술을 같이 할 수 있다. 사실 우리 뭐 그렇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안경을 제가 안 쓰는 이유가 잘 안 쓰는 이유가 안경이 이렇게 가리는 게 너무 싫어요. 네네. 저는 모자도 잘 안 쓰는데 모자를 딱 썼을 때 이게 가리는 내가 안 썼을 때보다 가리는 그런데 이제 어떤 내 원래 렌즈와 인공 렌즈를 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예상치 못한 안경의 이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불편한데 나는 특이하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뭐 어떤 수술에는 따르니까 실은 그런 위험성을 다 감수하고서 난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력이 좋아지는 게 좋겠어. 노안이 개선되는 게 좋겠어. 라고 한다면 선택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의학에서 안과 학회에서는 굳이 백내장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인공 렌즈로 노안 수술을 하는 건 굳이 권하지 않으신다 이 뜻인 거죠. 뭐 그렇죠. 저는 일반적인 네. 안과 의사들이 아마 컨센서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또 질문 할게 이분은 이제 49세 주부시고요. 왼쪽 눈에 망막 층간 분리 진단 받고 경과 보다가 계속 중앙 쪽으로 진행 중이면 수술한다고 들으셨군요. 근데 일주일 전 왼쪽 눈 충돌로 눈동자 따라 검은 띠는 비문증이 사라지지 않고 눈동자 움직이시나. 아까 또 일주일 전에 이게 다치셨구나. 이 정도 됐는데 수술해야 할까요? 참고로 시력도 고도근시로 안 좋아요. 그리고 망막 층간 분리 수술하고 나면 백내장 수술도 하게 된다고 하시는데 연관이 있는지요? 예. 그래서 이 망막 층간 분리가 그 망막이 이렇게 두께가 있거든요. 네. 그 중간이 이렇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 질환이고 망막 층간 분리는 얘기를 안 해도 대부분 다 고도근시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눈이 되게 나쁘신 분들한테 생기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49세시고 아마 고도근시일 거고 네. 저 충돌은 아마 충돌 때문에 망막 층간 분리가 뭐 진행하거나 나빠졌을 가능성은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오히려 저 비문증 증상은 이제 망막 층간 분리는 망막에 되게 망막 중심부에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충격이나 이런 거는 망막 주변부가 어디가 찢어지거나 뭐 이런 일도 잘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충격을 많이 받으셨으면 왜 아마 검사해 보셨을 거예요. 망막 검사로 가면 약 넣고 왜 산동 검사라고 해서 공공을 이렇게 튀어서 하는 검사 하죠. 그런 거 많이 아마 저분도 하셨을 텐데 그걸 해서 이제 충격으로 인한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그 망막 층간 분리 상태도 일단 확인을 하고 진행 여부를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이제 망막 수술이라고 저희가 하죠. 망막 수술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백내장이 좀 빨리 진행해요. 망막 수술을 하고 나면. 그래서 보통은 백내장 상태를 봐서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면 백내장이 좀 덜 심해도
망막 수술을 할 때 백내장 수술을 동시 수술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나이가 많지 않거나 백내장이 너무 없다 그러면 수술만 먼저 하고 나중에 백내장을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 망막 수술하게 되면 백내장 수술은 백내장이 좀 빨리 오기 때문에 조만간 수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렇게 고도근시인 분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백내장 수술할 때 눈 이만큼 나쁜 거를 확 줄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 시력 교정 효과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백내장 수술 동시 수술도 한번 그러니까 우리 사연 주신 분은 그 백내장 수술과 예를 들면 흔히 인공 렌즈 삽입술을 조금 더 좀 편하게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오히려. 그렇죠. 저분은 그러니까, 질환이 있어서 질환이 있으니까 아까 아주 예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고도근시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하니까 그리고 너무 이제 나 이거 망막 층간 분리수술하고 또 백내장 수술까지 받아야 되니까 너무 심란하실 텐데 그게 그냥 너무 그러니까 그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으니까 또 도움이 되는 점도 있는 거죠. 수술을 해야 되지만 함으로써 또 얻는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이제 아마 보시면서 망막 수술을 같이 하든지 따로 하든지 아마 백내장 상태나 이런 걸 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우리 인공 렌즈 삽입술 있잖아요. 인공 렌즈가 막 이게 뭐 다초점도 있고 막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는 이런 노안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 발달하는 것들이 이분한테는 질병의 치료로 되게 좋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망막 층간 분리가 있는 분들은 이제 백내장 수술할 때 이제 다초점 렌즈를 대부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초점 렌즈를 하시면 안 된답니다. 일단 단초점으로 하셔야 단초점으로. 돼요. 왜냐하면 망막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해상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초점은 하지 않고 근시가 심한 걸 그냥 줄이는 정도로 도수를 단초점으로 주로 하시게 되죠. 저희가 자 이제 안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한 9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FDA가 이제 미국 이제 약물 승인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노안 안약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게 대부분 미국에서 개발된 기사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아르헨티나 연구팀이 뭐 한 방울 넣었는데 뭐 3단계 아래로 뭐 잘 보고 있고 막 그랬다는 거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뷰이티라는 게 2021년도에 첫 이제 FDA 승인이 났고요.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약들이 이렇게 났고요. 최근에 이제 복합제 약이 또 승인 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뉴스는 한 작년 정도에 보셨을 거예요. 2025년에. 근데 이미 승인이 2021년에 났다는 거예요. 2023년도에도 났고. 그러니까 그게 기사로는 처음 보셨겠지만 그 노안으로 이렇게 안약으로 노안하는 게 사실 2021년부터 사실은 있어 왔던 거다. 그러니까 2025년에 나왔던 게 그렇게 막 센세이셔널한 게 실은 아니다. 그 말씀인 거죠. 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성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노안이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성분의 뭐 안약이 뭔가 있는지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다음 보시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노안 안약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어떤 약이냐면 이제 처음 개발한 게 이제 필로카핀이라는 약이거든요. 축동제라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 동공을 이렇게 좁게 줄이는 약이에요. 이게 안과적 영역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미 쓰던 약이죠. 쓰던 약인데 우리 왜 뭐 볼 때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찡그리고 보면 되게 잘 보이는 걸 이걸 저희가 핀홀 효과라고 하거든요. 좁은 데를 보면 핀이제 핀홀 맞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구멍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초점 심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 구멍이 작아지면 초점에 이 허용하는 망막에서 허용하는 이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초점이 좀 어긋나도 잘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초점 심도가 깊어지면 가까이도 좀 잘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만약에 진짜 좋은 치료제라면 어떠냐면 그 원리를 해결하는 거. 수정체를 뭔가 얘를 더 잘하게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게 더 근본적인 거고요. 요거는 앞에 동공을 줄여서 가까이를 좀 더 잘 보게 하는 이런. 이게 뭐냐면 노안이 문제가 이제 카메라 렌즈 있잖아요. 이거 막 줌의 문제인데. 그렇죠. 줌을 해결해주면 좋은데 얘는 이게 조리개 있잖아요. 조리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정확한 표현이세요. 그렇게 해서 한계가 좀 있습니다. 효과가. 그래서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게 처음 개발된 게 필로카핀이라는 그런 약이고요. 이게 뭐 승인을 받고 보통 효과는 빨리 나타나고요. 한 6시간 정도 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보시면 얘도 농도가 좀 달라졌죠. 얘는 보존제가 없어졌고 농도가 좀 달라져요. 다 비슷한 계열의 약이죠. 필로카핀. 그다음
개발된 거는 이제 요건 약간 다른 개념이고요. 네. 그래도 작용 기전은 얼추 비슷해요. 아, 근데 이것도요. 그 부작용이 있거든요. 불편한 점을 좀 줄이는 대로 간 게. 요거는 나세클리디는 저도 처음 봤는데 요게 필로카르핀 동공축소제 말고 그 다음에 나온 그렇죠. 거죠. 그렇죠. 요 최근에 더 나온 최초 거고요. 아세트클린 계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건 이제 복합제. 이게 복합제를 쓴 이유가 얘를 한 번 쓰면 효과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귀찮잖아요. 매일 그렇죠. 한두 번씩 넣어야 되는데 최대한 한 번 넣고 좀 오래 가면 좋잖아요. 네, 요새 그렇죠. 뭐 비만약도 왜 보면 옛날에 매일 하다가 요새 일주일에 한 번 맞고 뭐 이런 거 바뀐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지금 개발은 효과가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가 오래가는 방향들로 이제 약물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차피 이게 조리개 역할 피놀 효과는 있는데 어쨌든 부작용 줄이려고 이 다른 계열로 복합적으로 해서 하루에 한 번만 놓고 하루는 좀 노안 없이 노안 프리하게 사는 그런 개념이고 다음 보면 요거 이제 최초 복합제예요. 이제 두 개의 약을 썼건데 이제 부작용을 줄이고 이제 작용 시간을 좀 늘리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부작용이 뭐냐면 얘를 줄여 놓으면 동공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두운 데 가면 잘 안 보이죠. 당연하죠. 이게 동공이 빛을 모으는 이런 기관인데 어두운 데 가면 동공이 확 커지면서 빛을 많이 받아줘야 돼서 야간에 잘 안 보인다. 어두운 데 가면. 그다음에 그 약물 효과 때문에 제일 흔한 게 두통. 그다음에 요 눈 주변 이런 데가 막 아프다든지 요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또 부작용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좋아지면 뭐 그냥 선택적으로 저도 뭐 갈 때 좀 하루 놓고 눈을 좀 뭐.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미국 약들이고요. 아직 수입이 다 안 됐고요. 국내에서 이제 필로카핀 제제로 이제 나온 약이 필로스타 뭐 약 선전은 아닙니다. 그런 약들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문의하고 또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RNT에 나왔던 뭐 그런 뉴스 있잖아요. 국제 뉴스가 우리나라에서 하려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럼요. 근데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으니까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뉴스가 완전 거창하게 났죠. 그렇죠. 한번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약들이 승인이 돼서 쓰고 있고요. 보시죠. 그래서 효과를 좀 지속시키기 위해서 오래 가기 위해서 점점 개발이 좀 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막 노안가 예를 들면 그게 기사가 조금 안 좋았던 게 우리 청취자분들은 노안 아니야 그런지 노안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거네라고 생각하셨지만 실은 그때 나온 것들은 지속 효과가 한 6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이게 지금 막 블록버스터라고 나온 이 약이 한 8시간 넘어서 9시간, 10시간 되는 거니까 10시간 정도 하고 또 그 다음날 또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약의 효과는 노안에 대한 안약의 효과는 일시적인 거다. 나의 노안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아예 근원적으로 이 노안이 갖고 있는 원리적인 이 부분을 건드려서 고치는 게 아니라 임시 효과 앞에 요 부분을 아주 작게 우리 옛날에 그런 안경 있었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구멍 뻥뻥뻥뻥 뚫리는 맞아요. 그 안경과 똑같은 원리로 들어온다. 그래서 요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잘못된 보도 때문에 노안 안약이 이상하게 자리매김했던 부분이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런 걸 떼고 봐서 요거는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비쌀 것 같지는 않고. 네, 맞습니다. 그냥 뭐 그렇게 약간 내가 부작용만 없으면 뭐 그런 날.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안경 뭐 벗고 가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날에. 그래서 제가 뒤에 한번 정리한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부작용이 있다. 두통, 눈썹통, 뭐 충혈,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거는 만약에 사용해 보시고 이런 불편감이 있다면 그거는 선택적으로 좀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을 보시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만족도를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 어떤 케이스마다 좀 다르고 대부분은 이게 조절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거리를 대부분은 초기나 약간 중기 노안 그러니까 뭐 한 40대에서 한 50대 초중반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효과가 있지만 60대면 그러니까 노안 중에서 젊은 노안 그렇죠. 초기 노안은 효과가 있을 거다. 이것도 이제 60대 넘어가서는 그렇게 이제 이 효과라고 하더라도 이건 별로 도움은 되지만 안경을 안 쓸 정도는 안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이거 쓸 날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아마 지금 쓰면 뭐 좋긴 하실 거예요. 잘 보이셔서. 그래서 이런 경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나 뭐 외식해서 뭔가 잠깐 근거리가 좀 필요한데 안경을 안 쓰고 싶다. 그럴 때 용으로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가 커버가 필요하다면 좀 긴 약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초기나 중기 노안일 때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방송할 때 원래 이제 프롬프터가 있잖아요. 근데 시력이 안 좋아진 다음부터 이게 안 보이니까 안경을 썼어요. 그렇죠, 그렇죠. 안경을 썼더니 완전히 막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 안경 안 어울린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뭐냐면 어떻게 했냐면 제가 프롬프터를 외웠어요. 아하, 안 보고 보고 한 적이 없어요. 아마 그러면 약 쓰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처방을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아니 지금 어떠신지 한번 써보시면. 지금은 프롬프터 볼 일이 없으니까 한번.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저기 저희가 이제 1분 내로 맞춰야 되니까. 네네. 네, 하시죠. 네, 그래서 요런 그 노안이라는 게 이제 정상적인 거지만 이제 사람마다 개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약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안경을 잘 쓰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백내장이 동반됐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개개인 맞춤별로 맞춰서 노안을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질문도 많이 오고 했는데 아무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안 안약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 뭐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제일 궁금한 노안 수술 같은 경우에 백내장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별 고민이 없는데 내가 백내장이 없는 상태에서 노안 때문에 인공 렌즈 수술을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불편한 점들을 고려할 점들이 있다는 거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전에 안경도 있고 렌즈도 있다. 이제 이 원장님은 안경을 쓰시는데 안경이 처음에는 불편했으나 특히 눈을 이렇게 한쪽만 돌리고 불편했으나 석 달 정도 되면 뭐 괜찮았다. 그래서 저는 제 드는 생각 저도 일단은 먼저 안경을 먼저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수술 기법은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크다면서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인공성체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백내장 특히 수술하면서 노안을 같이 교정하는 거는 점점 발전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공 렌즈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꼭 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미래에 발전된 기술을 나한테 적용할 기회가 차단되는 그런 것도 있으니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그래서 백내장이나 이런 수술은 항상 딱 필요할 때 받는 게 좋습니다. 필요 없는데 미리 받을 필요도 없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 첫 여기 비욘디 출연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한참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게 나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에 불러주셔서 좋은 자리 감사합니다. 이 눈은 너무나 그 관심사가 많아서 사실은 이제 진도를 뭐 중간에 저기했는데 한번 다 모시겠고요. 오늘 지금 전쟁도 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일상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눈 관련 질환이 있거나 그러면 어떤 방송을 통해서 질문을 주신다면 저희가 그 질문을 모아서 또 이성준 원장님을 모시는 시간 갖겠다는 걸 약속드리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